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내고 바로 저희가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이상준 부장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트렌드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카지노주 요새 너무너무 셉니다. 어제 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반면에 다른 중국 소비에 관련된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또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봅니다. 네. 자, 우선 이런 여러 가지 놀고 먹는 이를테면 레저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우선 중국에서 이 여유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더욱 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모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중국 현재 경제 상황부터 먼저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왔죠. 중국의 1분기 GDP 7.8% 나왔는데 글쎄 뭐 시장에서는 환호일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좋아할 부분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3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 전환됐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중국의 GDP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GDP는 4개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네. 중국은 3개로 구성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정부 지출, 기업 투자, 또 소비, 또 순수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중국은 아주 심플합니다. 소비, 투자, 그리고 순수출 이 세 가지인데 투자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7.8% 성장했는데 이 중에서 4.3%포인트 정도가 투자에 의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투자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면 그 성장률이 한 8%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네. 투자의 비중이 좀 높았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성장률은 3분기를 정점으로 일단 좀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11월 달에 뭐 이 시간에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삼중전야가 있죠. 네. 거기서 이제 뭐 개혁 의지, 뭐 경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뭐 다시 한번 좀 밝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기 선행 지표들, 선행 지수 구성 항목들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IB들이 중국의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잠깐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7.8%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주요 IB들의 이제 그 예상치. 전망치인데요. 네. 밑으로 좀 떨어져 있죠. 자, 왼쪽에 제가 검은 화살표를 해본 부분은 한번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려고 화살표를 했는데 작년 3분기에 그 화살표 시작되는 부분, 작년 3분기에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좀 높게 나타나는 이런 기저효과도 있었다는 점도 참고하시라고 한번 화살표를 해봤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면서 올해 연간으로는 7.6%, 내년에는 7.4% 정도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 둔화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네. 또 그건 아니겠죠. 일단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과잉 투자라든지 이런 좀 경제 개혁에 대한 문제가 성장통 반드시 불가피한 네. 부분이고 사실 7.6%에서 뭐 내년 7.4% 떨어진다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둔화된다. 이렇게 보기도 참 민망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또 소재라든지 산업재 이런 쪽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도 좀 자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3분기 GDP가 7.8%로 좀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여주는 점만큼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또 처음에 언급해 주셨다시피 카지노주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중국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이슈라고 하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유법, 일명 여행법이죠. 여유법입니다. 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여유법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덤핑 관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싸게 싼 패키지 상품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 추가 비용이라든지 뭐 쇼핑을 강요한다든지 뭐 추가적인 팁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 이런 패키지 상품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상품은 뭐 이용을 하지 못할 게 이제 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이제 뭐 재밌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 나가서 품위를 지켜라. 좀 이런 얘기도 좀 포함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 관련 상품이 이 여유법 시행되면서 30%에서 40% 정도 가격이 좀 올랐고 네. 국경절 때 중국 관광객들 참 많이 왔었는데 그 이후로 또 뚝 끊겼습니다. 네. 지금 국경절 이후에는 비수기는 맞는데 네.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 수가 뚝 끊겼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좀 불안한 부분이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아까 앵커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좀, 뭐, 여유법 시행이 우리나라에 반드시 나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덤핑, 패키지 여행, 이런 부분이 사실 질적으로 좀 상당히 좀
싸구려 여행이고 네. 원가를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았고 양적으로는 지금 뭐 당장은 줄어들지만 질적으로는 개선이 될 소지가 높다. 이런 부분을 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회복되려면 시차는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중국의 여유법을 시행하게 된 아주 근본적인 취지는 중국에서는 지금 여행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외국으로 보내지 말고 국내로 잡아두자 이런 시행 목적이 좀 강하게 있는 건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중요하게 봐야 될 변수가 환율인데 위안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환율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위안화는 패그제로 운영되는데 환율 제도 변경 이후에 지금 뭐 최저치까지 따르니까 그 위안화가 그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네. 보이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펀더멘탈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글로벌 자금이 한국 시장에도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중국 시장에도 돈이 좀 물밀듯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안화 강세를 좀 부추기고 있고 또 한 가지 위안화가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가장 불안한 게 이제 중국 수출업체들인데 네. 당국에서는 지금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원인은 뭘로 꼽을 수 있냐면은 역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가져가고 싶은 좀 네. 이런 그 속내도 좀 읽을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지금 중국 관련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위안화 강세가 앞으로 최소한 1년은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위안화 강세는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을 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뭐 어느 정도는 뭐 단기적인 요인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확실히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이 카지노라든지 그런 데를 가보신 분들 보면은 지금 중국인들이 정말 넘쳐난다고. 그 장소에서는 관광지에서는 넘쳐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만큼 섹터별 영향력이 좀 다르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뭐 놀고 먹는 그런 카지노주 같은 데에서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기도 할 것이고 다른 관광지는 좀 안 올기도 할 것 같고요. 놀고 먹는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곳 네. 그런 곳은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니 저가 패키지랑 관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우선 지금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은 여행업체 타격은 좀 불가피하겠죠. 관광객 수가 줄어드니까. 네. 물론 최근에 원화 강세로 아웃바운드 관광객,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중국의 인바운드 관광객 정도로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당분간 뭐 실적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생길 거는 좀 분명한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쪽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패키지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게 되는 싹쓸이 관광이라 그러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이 있는데 그 일일이 언급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쪽은 아무래도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카지노주는 띄어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냐? 여유법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VIP 고객들은 패키지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뭐 저희 호텔 또 숙식 다 제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일본 카지노 합법화 문제가 있는데 그 카지노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의 뭐 악재는 아니고 내년에 이제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이 개별 소비세 문제가 좀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전혀 무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담은 될 거예요 내년에. 근데 네.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카지노에 대해서 굉장히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돈 버는 산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상쇄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지금 카지노주가 급등하고 있는 원인, 일단 뭐 마카오 쪽의 카지노주들이 뭐 글로벌 카지노주들이 급등을 했다. 또 어제는 이제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영종도에 그 대규모 레저를 세운다. 뭐 이런 네. 그것도 보도가 좀 나왔었고 네. 수급상으로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주식 사는 거 한번 이 두 가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GKL과 파라다이스인데 외국인 지분 변화를 잠깐 그래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파라다이스 주식도 그렇고 GKL도 그렇고 두 종목 열심히 사고 있는데 지분율이 최근 들어서 지금 올라가는 각도가 만만치 않죠.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밑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2001년도 고점을 넘어섰고 네. GKL도 지금 2001년 고점까지 좀 향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수급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카지노주 글쎄 앞으로 뭐 상승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고민일 것 같은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갖고 가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수급 상황 체크하면서 모멘텀 투자는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부유층들이 쓰는 해당되는 섹터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여유법이랑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죠. 호텔 신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패키지로 오는 사람들이 호텔 신라 면세점 가서 쇼핑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유법 시행이랑 좀 관계가 없고
그런 맥락에서 호텔신뢰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고 증권사의 추천을 아주 강력하게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가라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자체가 좀 부럽기도 하네요. 네, 정말 중국의 VIP 큰 손을 잡아야겠다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비자를 면제해 주겠다는 그런 경쟁도 좀 치열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좀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의 GDP부터 여행법 그리고 국내 카지노주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마켓 트렌드 이상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